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왠지 좀 딱딱하고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또 어떤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새로운 청사진이 과연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지 그 실체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교육과정이라는 게 단순히 이거 가르쳐라 하는 어떤 목록이 아니죠. 미래 사회가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담아내는 뭐랄까 시대의 선언문 같은 거거든요. 특히 모든 학습의 뿌리가 되는 국어 교육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는 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디지털 미디어 역량입니다.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이었던 것이 이름이 바뀌었네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아이들은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굳이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게 글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듣기엔 좀 어른들의 꼰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것하고 네네. 디지털 정보를 잘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건 후자예요.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을 능숙하게 쓰는 법이 아니라 그 앱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보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또 책임감 있게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거죠. 기술 사용법이 아니라 정보 판별법, 그리고 소통 윤리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목표에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민주시민으로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다. 단순히 똑똑한 개인을 넘어서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시민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이 넘쳐나는 지금 시대에 이 능력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니까요. 그런 거대한 목표를 담으려면 교육과정의 구조 자체에도 큰 변화가 있었겠네요. 네,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바로 내용 체계입니다. 기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 5개 영역에 매체라는 6번째 영역이 완전히 새로 추가됐어요. 매체요? 네, 국어 교육의 영토가 확장된 셈이죠. 와, 매체라는 영역이 새로 생겼다니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럼 그 매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뭘 배우게 되나요? 여기서 매체를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자료의 5.6항을 보면 매체가 당대 사회의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거든요. 소통 방식과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신문 기사랑 유튜브 쇼츠 그리고 틱톡 영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각 매체의 문법과 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담긴 그릇의 모양까지 살펴보는 훈련이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매체 자료의 주체적인 수용과 생산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까지 목표로 하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만약에 뒷광고 논란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문제를 교실에서 다루면서 광고하고 정보의 차이는 뭔지,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이제 토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매체 교육이죠. 와, 그건 정말 요즘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겠네요. 이런 거시적인 목표들이 실제 교실에서는 학년별로 어떻게 구현될지 궁금한데요. 자료에 나온 성취 기준을 따라가 보면 그 성장 과정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번 그 여정을 따라가 보죠. 먼저 초등학교 1, 2학년을 보면요. 성취 기준이 206-01, 일상의 다양한 매체와 매체 자료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예. 흥미와 관심. 네, 아주 기초적인 단계죠. 세상에는 책 말고도 TV나 유튜브, 태블릿 PC 같은 게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눈을 뜨는 단계군요.
그럼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한 단계 나아갑니다. 406-01 인터넷에서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목적에 맞게 자료를 선택한다. 이제 활용을 배우네요. 네, 화려의 활용의 기ром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이 4906-03 매체 소통 윤리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공유한다 라는 항목이에요. 벌써 이때부터 윤리 개념이 등장해요. 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요? 네,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개념을 어렴풋이나마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인상 깊네요. 5, 6학년이 되면 훨씬 더 깊어지겠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적 사고에 싹이 틉니다. 성취 기준을 보면 6906-02 뉴스 및 각종 정보 매체 잔류의 신뢰성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신뢰성 평가. 네, 단순히 정보를 찾는 걸 넘어서 이 정보가 믿을 만한지, 출처는 확실한지 따져보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정말 필요한 능력이네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전자레인지에 돌린 물은 독극물이라는 글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셨거든요. 하하하. 5, 6학년 학생들이 어쩌면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더 나은 정보 판별력을 갖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중학교로 가면 훨씬 더 정교해져요.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을 보면 9920-04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의 내용 타당성과 신뢰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는 부분이 나와요. 복합 양식이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들이죠. 가령 인터넷 뉴스 기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고 바로 아래 자동 재생되는 짧은 영상, 핵심 내용을 요약한 인포그래픽 이미지, 그리고 다른 기사로 넘어가는 하이퍼링크까지. 아, 이 모든 게 한 덩어리잖아요. 아이들에게 이 패키지 전체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은 사람과 직접 소통하며 살잖아요. 가짜 뉴스만큼이나 위험한 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관계의 측면, 그러니까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능력에 대한 고민도 이번 교육과정에 잘 담겨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건 듣기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을 따라가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요. 20901-03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고 말차례를 지키며 대화한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규칙부터 배워요.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친구랑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않는 것, 그것부터가 모든 소통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5, 6학년이 되면 6901-07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는 기준이 나옵니다. 아, 이제 토론을 배우네요. 네, 규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 의견을 듣는 토론을 배우게 되는 거죠. 단순한 대화에서 논리적인 소통으로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나요? 토론보다 더 복잡한 소통을 배우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도약이 나타납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9901-09 서로의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갈등을 조정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갈등을 조정한다. 네, 토론에서 이기고 지는 걸 넘어서 실제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언어를 통해 조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9901-10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이 기준을 보니까 제 학창 시절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친구들끼리 별 생각 없이 썼던 별명이나 농담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명백한 언어폭력이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이걸 교과서에서 배우는 세대는 저희와는 분명 다른 소통 문화를 갖게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토론 기술을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사용법과 같이 사회 정서적 학습으로까지 국어 교육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상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능력인데 이게 국어 시간에 가능한 일일까요? 친구랑 싸워서 감정이 격해진 아이들한테 자, 우리 성취 기준 9901-9에 따라 갈등을 조정해보자. 이럴 순 없잖아요. 교실에서 현실적으로 구현하기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그 지점이 바로 교육 현장의 가장 큰 고민이고 도전 과제입니다.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온전히 교사들의 몫으로 남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만 읽는 방식으로는 이런 역량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역할극을 하거나 실제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대교 논쟁 사례를 가져와서 토론하거나 학생들이 겪은 갈등을 익명으로 각색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교수법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아, 그런 방법들이 있군요. 네, 목표는 수업 시간에 특정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마주칠 수많은 갈등을 헤쳐나갈 도구와 관점을 길러주는 데 있으니까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서 청취자분께서 기억해야 할 핵심을 짚어보죠. 제가 먼저 정리해볼까요? 첫째, 이번 교육과정은 국어교육의 범위를 책 읽고 글 쓰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세상 전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로 확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문해력이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본 것처럼 토론이나 갈등 조정, 언어 예절 등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이제 국어 능력은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사회적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과거에는 국어 점수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기본 역량으로 국어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철학적 전환이 중요하군요. 네,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단순히 지식을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뉴스가 믿을 만한지 평가하고 내 언어 습관은 괜찮은지 돌아보고 결국 세 번째 핵심은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성찰을 강조한다는 점이겠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정보를 평가하고 표현의 적절성을 따지고 또 자기 자신의 성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주체적인 학습자의 모습이자 이번 교육과정에 궁극적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일 겁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더 디지털화되고 더 복잡해진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이 이상적인 청사진이 전국의 모든 교실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 수업으로 구현될 것인가? 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로 넘어가는 과정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비판적으로 정보를 읽고 타인과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디지털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다루는 능력.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역량들이 지금 나의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어쩌면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려는 이 능력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평생 배워나가야 할 어른들의 숙제는 아닐까요?